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미국의 실버게이트, 또 SVB 파이낸셜의 리스크까지 후폭풍이 거세게 불면서 미증시 급락 여파에 우리 시장도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2개월 만에 5만 원대로 내려앉았고요. 대부분 업종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챗 GPT에 이어서 양자암호 기술이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면서 약세장 속에서도 그나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바뀌는 방향의 바람이 어디까지 불어오게 될지 주요 섹터와 종목별 움직임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최충성 파트너의 종목 먼저 확인해 봅니다. 네, 최충성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세방전기입니다. 일단 세방전기는 세방그룹 계열사로 로켓 배터리 브랜드를 좀 보유한 각종 축전지 제조 판매 업체인데 기존에 이제 현대차 배터리팩을 좀 공급을 했고 배터리팩 공장 준공에도 1,200원을 좀 투자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좀 거래량이 없는 그런 종목들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세방전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뜨겁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실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김병수 피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석경 AT입니다. 새로운 리튬 이온 전단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수 설비 장치나 작업 공간 없이도 전도율이 높은 전해질 합성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고체 전해질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석경 AT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오늘도 약세장 속에서 2.6%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규 제품의 확장성도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김정환 대표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예, 김정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의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약 12조 원 정도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북미라든지 계열사의 그 추가 설비 증설 같은 게 이어진다면은 올해 목표도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우려에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반도체주, 그리고 새로운 테마로 형성되고 있는 양자암호 관련주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5만 전자로 돌아갔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6만 원대를 단단하게 지키던 주가가 미국의 반도체주 하락 그리고 반도체 부문의 적자 우려에 무너졌는데요. 미국 반도체 지원법, 반도체 주요국들의 탈중국화 등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지형도 현재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양자암호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중에 국가 양자 비전과 발전 전략을 발표를 하고 국가정보원은 양자암호 통신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에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챗 GPT 열풍을 몰고 왔던 MS가 이번에는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컴퓨팅 기능을 공개하면서 관련 시장으로 더욱더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부터 볼까요? 2개월 만에 안타깝게 또 5만 전자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그 오만전자를 다시는 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반도체주의 이 투자 심리가 좀처럼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볼 텐데요. PB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어떻게 반도체가 다시 한번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침에 반도체가 안 좋을 거라 생각했다가 아침에 아마 기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경상수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45.2억 달러가 적자를 기록한다라는 기사와 함께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쪽 업종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이유가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에 가깝다라고 이야기가 함께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무역 수지에 이어서 경상 수지마저도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한국 경제 자체를 조금 의심하는 눈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에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조금 의심하게 된다면은 반도체 쪽에서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특히 상품 수지 적자가 74억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4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고, 특히 무역 수지 적자에서도 관련된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을 좀 했다가 밑꼬리를 남기면서 살짝 올라오는 삼성전자의 모습을 좀 보이면서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조금 많이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시장도 미국에서 조금 빠지면 다음 날 빠질 거를 예측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온 리포트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만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반도체 사업 부문의 적자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금 불안했던 게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그 미래 봄날이 언제 올지 저희가 이제 이 기회를 좀 노려봐야 되는데,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또 큰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네덜란드도 중국 수출 통제 카드라는 것을 이제 꺼내면서 이제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또 파장이 좀 미칠 것이다라고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들만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법안들이 혹시 이제 국내 반도체 업계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은 없는지 궁금한데 모멘텀은 좀 찾아볼 수 없을까요? 오랜만에 미국 외에 국가가 나왔다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덜란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가 반도체에 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ASML, 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ASML이 네덜란드에 속해 있기 때문에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대중 반도체 수출이 규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쪽에 이런 생산 설비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악재 같은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관련 법안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와중에 조금 그래도 우리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좀 호재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 중에 좀 살펴본다면은 2분기에 이제 지난 한 2년 정도, 3년 거의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일본 쪽 문제가 있었는데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대중무역을 반발하게 되면서 이런 대중무역 분쟁에서 반사 이익을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좀 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2018년에 반도체 분야의 수입액이 일본의 비중이 한 34%가량 됐었는데, 그 이후에 2022년에 24%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만약 회복이 된다면은 공급선이 좀 다양화되고 있다. 그간 어떻게 보면 소부장 업체 관련해서는 일본 쪽에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공급선을 다양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출 만약 일본 쪽에서 이제 국내 이제 한국 쪽 시장으로 수출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다면은 공장 운영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긍정적인 영향을 낳게 되고, 다시 한번 반도체 사이클 가격대가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아래쪽에 소부장 업체까지도 조금 어떤 봄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긍정적인 호재 중에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불확실성 제거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4월에 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제 이 방문으로 조금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요소들이 다소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도 반도체법 우려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법들을 챙기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좀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기대감 좀 가져도 될까요, 대표님? 지금 그 미국 반도체 지원법상 그 과도한 그 정보 요청이라든지 중국 시설 투자 금지, 초과 이익 공유 등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었고, 국내 그 투자자들도 좀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그 한미 간의 그 상당한 문제로 좀 비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그 뭐 경영 불확실성하고 핵심 기술 침해 그리고 투자 비용 증가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 투자가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좀 경고를 보내는 입장인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 뭐 보조금 조건을 구체적으로 그 완성하고 동맹과 파트너에 미치는 영향을 뭐 분석해 보겠다는 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윤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문을 함에 따라서 상호 간의 어떤 그 타협점을 찾을지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뭐 업계에서는 뭐 큰 기대 자체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반도체 문제가 미국하고 중국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도체 그 생산 시설 확보에 대한 미국 측의 그 의지가 워낙 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기에 좀 끼어들 소지가 물론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타격을 입는 건 분명하지만 여지가 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그 큰 개선책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좀 그 쉽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대를 좀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네요. 뭐 서프라이즈적으로 어떤 좀 타협점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지금 업계에서도 그렇게 기대감이 높진 그렇습니다. 않다.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좀 세액 쪽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은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인데 국회에서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 3월 중에 이제 통과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반도체 특별법이 좀 통과된다고 하면은 뭐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기대 효과가 좀 있을까요, 피디님?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적인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조특법이죠. 조특법 개정안인데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의 공제율을 현재 8%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5%까지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보호무역에 가까운 좀 지원 법안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안 제대로 통과할 수 있다면은 한 3조 6천억 규모의 세부담이 완화된다라고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연간 법인세액에 거의 육박하는 금액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세제 혜택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관련된 이제 정부가 관련된 이런 대한항공회의소에서도 이런 투자세액 공제의 기업 투자 윤 효과 방안에 대한 보고서도 함께 나오게 됐는데 이런 세액 공제율을 1% 정도 상향하게 된다면은 설비 투자 최대 8.4%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보고서가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바는 결국에는 세액 공제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반도체 설비 투자액은 한국 제조업 전체에서 투자액의 한 49%가량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굉장히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이런 투자 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만 있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반도체 쪽 시장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한국 경제도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안 좋은 시장 쪽에서도 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사실 훈풍이 불어와야 우리 지수단에서도 좀 반응이 오고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정말 인고의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적으로 언제 반응이 올지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신규 투자자라면 또 바닥권 신호를 좀 어떻게 선별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김정환 대표께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들어볼까요? 뭐 그 전에 이제 최근에 그 삼성전자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올해 1분기에 반도체 그 사업 부분에서 적자 규모가 약 2조 8천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업황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그 일간 차트인데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한 2달 내외로 해서 방향이 이제 위쪽으로 그 잡게 되면은 계속 움직이고 또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거의 2달간 좀 하락을 보이고 뭐 이런 모습을 현재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작년 그 10월 이후 상승 흐름에서 보면 이제 역머리 어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특히 이 패턴이 이제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인데 특히 이제 2월 중순에 이
고점 한 6만 5천 원을 돌파하면 이런 패턴이 완성되고 그 추가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위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좀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요 이평선을 현재 좀 하회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시 이제 5만 원대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 5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이제 주식을 좀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 2달을 그 주기로 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또 추세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만 가격권으로 볼 때는 한 5만 원대 중반이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충분히 그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 좀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8만 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 아래에서 또 SK하이닉스는 이제 8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했을 때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는 이제 우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빨리 좀 반도체 업황이 좀 돌아서기를 좀 간절히 좀 바라는 마음이고, 자 이어서 양자 암호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양자 암호 통신이나 뭐 양자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물리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언맨이라던가 뭐 이런 영화 속에서나 좀 보고 듣던 단어여서 제가 이걸 좀 뭐 찾으면서 좀 보더라도 이게 뭐지 하고 아직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로봇처럼 어쨌든 일상생활 속으로 지금 좀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자 관련 시장이 지금 부각되는 배경 먼저 김정환 대표께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깊이가 뭐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였느냐 유무에 따라서 어떤 그 기술력의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그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좀 바로미터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가 중요하게 된 것은 암호화 분야에서 이제 기존의 암호화 프로토콜을 전부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업계의 전반적인 얘기고요. 특히 이제 제대로 된 그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은 핵 미사일 프로세스라든지 스위스 비밀 계좌, 암호화폐 등의 해킹이 모두 이제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 개발에 뒤처진 나라에서는 일단 양자 저항성이 있는 암호화 프로토콜 개발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 사회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 그중에서도 암호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네. 주요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IBM이라든지 MS라든지 이들이 이제 그 AI 기술 진보에 있어서 특히 그 양자 암호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도 이쪽 분야에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 사정을 보면은 이제 SK텔레콤이 2011년부터 양자기술연구소를 설치해서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이쪽에 이제 기술 연구에 좀 뛰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에서는 그 양자 정보 기술과 관련한 상용 분야는 양자 암호 통신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SK텔레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의 신기술로 인식을 해서 이쪽 분야의 그 글로벌한 주요 기업들의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뭐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가야 하는 그 시장이고 커 나가야 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말씀하신 중에 언급했던 이제 MS가 양자 컴퓨터 기능이 포함된 그 하이브리드 컴퓨팅으로 챗 GPT와 같은 열풍
유통을 몰고 오게 될지 이제 시장의 관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챗 GPT를 먼저 MS가 좀 이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훈풍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 기술은 보니까 좀 글로벌적으로는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라고 알고 있는데 양자 암호 통신의 분야는 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암호 통신 분야의 글로벌 시장의 현황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궁금한데 김병수 PB께서 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양자 암호는 양자 역학 특성을 이용해서 암호 해독을 하는 작업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컴퓨터는 조금 후발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양자 암호 기술, 해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많이 관심을 받을 만하다라는 게 중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국정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 제품에 대한 심사를 착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보안 솔루션 업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국가정보에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보안 쪽에서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K텔레콤이 2011년에 먼저 대기업 최초로 양자기술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서 거의 한 13년 가까이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SK텔레콤이 11년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양자암호 통신기업인 IDQ 스위스 업체인데 이걸 인수하게 되면서 유럽 쪽으로도 양자 난수 생성기를 개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어가 굉장히 어렵지만 간단하게 그냥 암호 해독을 하는 그래서 투자를 많이 이어나가고 있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컴퓨터 기술은 조금 후발주자지만 양자 암호 분야에서는 상용화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암호 해독에 반대는 어떻게 보면 보안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하고 SK텔레콤 또는 SK스퀘어 쪽 관련 업종들, 관련 종목들을 찾아보신다면은 양자 암호 쪽에서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조금 뒤처져 있더라도 암호 해독에 있어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를 조금 낼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이신데 이제 이동통신 3사가 SK텔레콤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3사가 2020년에 양자암호 통신 시범 인프라를 이제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시장 분위기는 SK텔레콤이 선두주자로 좀 나서고 있고 KT와 이제 LG U+가 이제 좀 바짝 좀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흐름인데 뭐 지금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의 협력 중소형사들이 지금 주가로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 협력 관계 그리고 기술의 강점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수 PB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이동통신 3사가 양자암호 통신의 시범 인프라 구축에서 결국에는 보안 쪽에서 많은 관심을 표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 방금 말씀드린 SK스퀘어 쪽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SK텔레콤에 같이 있다가 투자 전문 업체로 바뀌었고 SK스퀘어의 자회사 중에 IDQ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스위스 업체로 알려져 있고 유럽 양자통신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번에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인수한 스위스 업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동통신 3사 이외에 어떻게 보면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넷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과 협업해서 양자 암호 키 분계기를 개발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K-뉴딜이죠. 뉴딜 양자 암호 통신에서 양자 암호 통신 인프라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양자 암호 쪽 테마성으로 충분히 묶일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실제로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모습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KCS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S 같은 경우에도 SK텔레콤과 함께 양자암호 원칩을 개발했던 이력이 있었고 이걸 또 출시까지 이어졌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암호 시장 테마성이 열렸을 때 SK텔레콤이 가장 선두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SK텔레콤과 협업을 이루었던 이런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테마 속에서 살펴보시면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넷, KCS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넷이 먼저 조금 시장에서 좀 반응을 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KCS가 상한가로 또 마감을 하면서 강자로 또 다시 한번 좀 자리매김을 좀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파른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KCS의 경쟁력 그리고 현재 차트상의 위치 한번 기술적으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환 대표께 들어볼게요. 예, KCS는 그 SK텔레콤하고 공동 개발에 성공한 그 양자 암호칩을 출시를 했고요. 이것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양자 암호칩은 양자 난수 생성기와 암호칩을 합친 차세대 보안 칩이고요. 특히 AOT 환경의 그 커넥티드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칩을 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 및
LOT 기기에 그 탑재해서 조기 상용화할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매출이 좀 가셔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뭐 2월 달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작년 그 6월 이후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그 옆으로 쭉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 이제 3월 들어서 3월 한 7일 6일부터 해서 이제 주가가 오늘까지 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면은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뭐 저항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본다면은 한 4,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좀 오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반도체주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양자암호 관련주에 대해서 진단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더 갈 수 있는 좀 여력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이 테마 에너지 연속성이 있을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선정된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하락과 실적 우려에 2개월 만에 5만 전자로 내려앉은 삼성전자 보입니다. 또 2차 전지 소재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세로 마감한 LNF, 그리고 금양, 두산에너빌리티, 이수화학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옥션, 우리넷, DI동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넷부터 보시죠. 매각 이슈가 부각되며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5G, 사물 인터넷, 모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 LG, SK 등 대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은 컸는데요. 장중 17%까지 올랐지만 윗골이 길게 달면서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옥션 보겠습니다. 소더비 피인수설에 급등했던 주가가 소더비에 대한 지분 매각에 관해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없다고 공시하면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중 고가는 15% 상승, 마감은 6% 하락하며 20% 넘는 변동성을 오늘 하루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DI동일 보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지나치게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목표가 35,000원을 제시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증권사 호평에 주목받으며 18% 급등한 24,40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네, 그럼 우리넷부터 최충성 파트너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각 추진 소식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번 주 새로운 테마로 떠오른 양자암호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각 예상 시나리오와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넷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인수 후보군들의 좀 티저를 발행을 하고 이제 최대 주주 세티밸류 홀딩스가 보유한 지분 43.02%를 좀 주식을 매각하는 그런 방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넷 같은 경우에 이제 5G 특화망, 사물 인터넷 모듈을 통해서 삼성, LG, SK, KT 등 국내 대기업들을 좀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우리넷 같은 경우 삼성전자로부터 국내에 이제 최초로 이음 5G IoT, M2 모듈에 대한 KC 인증을 받았고 일단 프라이빗 5G 단말 사업에 좀 진출한 바가 있고요. SK텔레콤과는 이제 인공지능 바톤을 좀 이어받은 그런 양자암호 관련된 그런 사업도 진행 중인데 일단 최대 주주인 펀드 해산이 좀 얼마 남지 않아서 매각이 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관련해서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국내외 이제 글로벌적인 그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인수에 대해서 의향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양자암호 관련된 그런 분야 기업군들의 좀 매수가 좀 유력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기대 효과는 지금 당장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양자라는 부분은 이제 10년도 사실 더 된 그런 산업이고 최근에 AI도 기존에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좀 부각이 되는 것처럼 일단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온다면 굉장히 좀 파급력적인 측면은 분명히 좀 있을 것이다라고 관련해서 이제 어떤 기업이 인수를 하느냐 따라서 이제 시너지 여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급등에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 여러 기업들이 적극적인 인수 의향을 표하고 있는 만큼 관심은 좀 유효해 보이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후 11,85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윗꼬리가 근데 달리면서 탄력도가 약해졌거든요.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넥 같은 경우에는 양자 관련돼서 이슈로 좀 보시기보다는 매각 관련돼서 이슈로 조금은 분리해서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단기적으로 좀 급등은 나온 상황이나 오늘 이제 시간에서도 조금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인수 이슈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흐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관련해서 등락이 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매수를 좀 놓치신 분들에게 오히려 눌린 구간이 왔을 때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던 뭐 차트상으로 11,000원 정도 유지되는 선에서 한번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한번 눌려준다면 저 자리가 이제 매수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 자리를 찍는다고 바로 사시는 것보다는 좀 시간 텀을 두고 1주에서 2주 정도 좀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 일단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현재 거래량과 거래 대금 실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8% 정도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눌림목 구간에 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서울옥션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 업체죠. 소더비 피인수 보도에 급등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현재 진행 사항이 없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다시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전 신세계 피인수설도 뭐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무산된 적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피인수 이슈가 불거지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만큼 성장성도 있고 상업성이 굉장히 좀 있으니까 사실 기업들이 좀 뛰어드는 건데, 일단 지분 매각 관련해서는 이제 뭐 진행되는 사항은 없다라고 밝히고 오늘 좀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되긴 했지만, 관련해서 기존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좀 모아가도 괜찮은 구간에 좀 있지 않을까. 사실 서울옥션이나 K옥션을 제가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일단 기존에 좀 신세계도 그랬듯이 서울옥션이 사실 그간 이제 미술 시장을 좀 확대하는 데 대해서 주도적인 좀 역할을 한 만큼 국내 이제 미술 시장은 미술 산업으로 판을 좀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산업구조 재편도 이제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관련된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눌려갈 때마다 조금 흐름을 좀 체크하시고, 근데 자꾸 좀 틀어지는 면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이수가 나와서 차트가 좀 상승이 나온다면 일부는 좀 챙기시고 다시 눌린 구간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눌렸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관심은 좀 유효해 보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 모멘텀으로 반등하던 주가가 3월 들어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향후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짜 나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증권 발행 플러스 M&A 이슈 관련해서 좀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키워드 자체는 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증권 토큰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가 너무 좀, 사실 AI 다음에 STO가 조금 불거질 것으로 좀 제가 봤었는데, AI가 너무 섹터가 힘이 쏠림이 강했고 하기 때문에 STO가 지금 좀 힘이 없지 않을까. 네. 하지만 STO 관련해서는 지금 뭐 정부에서도 나서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글로벌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지금 뭐 눌려갈 때 오히려 쉬어갈 때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련해서 서울옥션은 증권 발행 플러스 M&A 이슈도 있기 때문에 서울옥션, K옥션 둘 다 좀 체크해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DI동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사 호평의 5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8% 급등을 했습니다. 알루미늄박 사업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성장세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23년 올해 이제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퍼가 10.9배, 그리고 이제 PBR은 0.8배로 여타 이제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지나치게 좀 낮은 밸류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동일 알루미늄은 이제 3개 라인을 좀 동시에 증설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을 한다면 DI 동일이 좀 보유하고 있는 알루미늄밥 사업 가치만 좀 책정을 해도 시가총액 한 6천억 정도 네.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5천억 원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 일단 라인이 추가 증설이 좀 완료되는 25년 상반기 이후에는 관련해서 이제 매출 상승 흐름이 더더욱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초기 단계이고 다른 기업들보다도 덜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기존에 이제 이게 거래량이 굉장히 좀 사실 적어서 지금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좀 틈새 공략 차원에서 오히려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것보다, 물론 그런 것들이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같이 이제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는 관련주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가 조금 매수 기회가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기업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알루미늄박 사업 가치만 해도 현재의 시총을 뛰어넘는 그런 저평가 구간은 확실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행보도 지금 눈에 띕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시한 목표가가 35,000원이거든요. 이 가격대까지 그러면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사실 거래가 없는 측면에서, 거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거래량이 조금만 붙어서 상승은 금방 나온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거래량으로는 시간 좀 걸릴 수 있겠으나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가격대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래가 동반된다면 한 번에도 갈 수 있다. 네. 다만 30%씩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은 멀 수 있겠지만 충분히 더 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4만 원까지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에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격 가치이지 않을까. 사실 주가라는 거는 아까 이제 밸류상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감이 또 플러스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4만 원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3만 원을 넘어서 또 4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우리넷과 서울옥션, DI 동일, 부각되는 모멘텀을 통해 전략까지 점검해봤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 모멘텀의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레이어주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파트너 가온미디어 가지고 오셨고요. 김병수 PB 현대건설, 그리고 김정환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제약바이오에 또 약간 이제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랜만에 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도 좋고 또 신규 계약 소식도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성장 모멘텀부터 점검 받아볼까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가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천억 원 정 규모의 그 신규 계약을 유치했다는 그 뉴스가 얼마 전에 좀 발표가 됐고요. 특히 이제 기존 고객사하고 그 증액 계약, 그리고 새 고객사와의 그 신규 계약이 절반씩 그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그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러한 이유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여 년간 차곡차곡 쌓아온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경쟁력하고 2020년 취임한 존림 사장의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그 시너지를 낸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지난해 수주 계약 규모는 1조 7천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는 그 3년 전보다 5배나 늘어난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올해도 좀 이어질 거로 그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오는 6월에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제4공장을 완전 가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제4공장이 그 완전 가동되면 생산 능력이 총 60만 4천 리터가 되기 때문에 위탁 개발 생산 분야에서의 그 업계 1위를 또 공고히 할 것으로 좀 판단이 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그 실적이 지속적으로 그 뒷받침될 것으로 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최근 작년 11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보면은 지난해 9월 수준까지 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이 돼서 오늘 여러분께 그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이제 매력적인 구간인데다가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뭐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CDMO 매출이 뭐 3조 또 이상을 또 찍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캐파까지 증설이 된다,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부터 그럼 차곡차곡 조금 바닥권으로 보고 모아가는 전략으로 네, 대응을 그렇습니다. 해볼까요? 오늘 제가 사실 이 원고 보낼 때만 해도 마이너스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오늘 종가 보니까 이제 플러스 5,000원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렇단 얘기는 이제 가격권에서 좀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조금씩 좀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작년 그 9월 말 이후 최저점 수준에 다시 이제 근접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 코스피의 그 오름세라든지 코스닥의 흐름을 본다면 그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면이 좀 크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 구간이다. 장중 저점을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해 보실 만한 충분한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목표가는 그럼 82만 원까지 보고 대응하면 될까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더 움직일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거래가 좀 수반되면서 좀 세게 나온다면 한 82만 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9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구간으로 매력적인 지금 이제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건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뭐 국내를 지금 들여다봤을 때는 건설 업황의 모호적인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건설은 조금 글로벌하게 보면서 좀 주목을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건설사가 금리 인상이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을 조금 주력을 하고 있던 건설사라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주가도 생각보다 많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현대건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 쪽에서 57%가량 나오고 플랜트에서 25% 그리고 토목에서 한 12%가 나오게 되면서 주택 이외에도 플랜트와 토목 쪽도 충분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긍정적인 기사도 함께 나오게 됐는데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이제 9조 2천억 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건설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S-오일이 한 9조 원 정도 투자하는 고부가치 석유화학 생산 시설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S-오일의 최대 주주는 결국에는 그 사우디 그 석유 천연가스 기업인 아람코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람코의 국내 투자 중 가장 큰 규모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26년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서도 충분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로 알려질 수 있는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번에 이제 현대건설과 함께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롯데건설, DL, ENC와 함께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온 게 이라크 쪽에서도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네. 국내 건설 이외에도 이제 해외 쪽을 살펴보셨을 때 이라크 정부에서 이제 3조 3천억 원 규모의 바그다드 도시철도 쪽에서 이런 설계가 완료되었다. 현대건설과의 최종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고가열차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연내 사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예산안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알려져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런 이라크 정부와 의향각서 MOI를 체결했기 때문에 최종 계약만 남겨둔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한 22km 정도 길이의 14개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건설에서 이제 이게 1단계가 되었고 2단계도 남아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서도 추가적으로 현대건설 쪽에서도 수주가 충분히 기대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물론 국내 건설 사업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어떤 건설 업종이지만 해외 쪽에 투자가 이어나갈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관심을 받아볼 만한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해외에서 지금 이제 좋은 수주권을 계속 연이어서 들려주고 있는 데다가 최종 계약도 좀 앞두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뭐 1월부터는 38,000원 전후로 지금 박스권에 조금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해서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부터 2번 정도 저점을 조금 다듬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현재 지금 한 36,000원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박스 아래쪽은 대략 한 33,000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36,000원 선 지금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4만 원 선 정도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는 한 42,000원 선까지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4만 원 선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손절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볼리지밴드 하단이 한 35,000원 선에 있습니다. 35,000원 선을 만약에 건드린다면은 다시 한번 뭐 기사라든지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충성 파트너의 종목 가온미디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I, 뭐 기가진이 스피커나 뭐 자율주행 로봇이나 성장성에 굉장히 좀 많이 좀 함께 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지금 주목할 수 있는 모멘텀 먼저 점검을 받아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 사명을 좀 변경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 중에도 이제 가온미디어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이제 가온 그룹으로 좀 변경할 예정인데 가온미디어는 이제 가온 브로드밴드, 뭐 K퓨처 테크 등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솔루션 그리고 확장현실 XR 관련해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로봇 통합한 그런 플랫폼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미디어 관련돼서 좀 한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것에서 벗어나서 좀 신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경영 방향성을 좀 맞춰서 회사명을 좀 바꾸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AI 스피커를 좀 통해서 OTT 솔루션 등의 이제 다양한 분야로 좀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했고 지난해 이제 매출이 6,175억 원에 좀 달하면서 굉장히 성장성을 꾸준하게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 연구를 인력을 좀 충원을 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좀 늘리고 특허를 이제 4개 정도 좀 출원을 해서 로봇 통합 플랫폼 이제 경쟁력을 좀 높일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로봇 관련해서 부각이 되고 좀 움직임이 없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다, 메리트 있게 저한테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2년 기준으로 이 자율주행 로봇 규모가 이제 30억 30억 8천만 달러였는데 이제 30년도로는 이제 106억 6천억 달러로 연평균 16.8%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대기업들이나 정부에서도 많은 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단순하게 이제 가온 미디어 하면 미디어만 좀 생각했던 거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서 로봇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온미디어는 지금 뭐 외국인도 좀 사다가 오늘은 조금 팔긴 했습니다만 기관이 특히 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 어디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금융투자랑 기타 범위에서 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고 단기 수익 관점에서 뭐 지금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막 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오늘 가격대가 거의 9,000원 근방인데 11,000원 정도까지 수익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손절가는 8,000원, 오늘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차트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 워낙 좀 최근에 하락이 좀 낙폭이 깊게 발생했던 그런 구간이라서 자리를 잡는 그 시간을 좀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좀 유동적인 대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실 장이 조금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다음 주에 그 지수와 또 우리 시장에 대한 또 고민이 지금 많은 또 주말을 보내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2,400이 깨졌고 코스닥은 사실 최근에 2차 전지주가 잘 버텨줘서 잘 올라갔었는데 800선이 깨지면서 더 큰 조정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좀 기술적으로 보자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무게를 조금 더 실어서 봐야 하는 곳이 코스피일까요? 아니면 코스닥일까요? 아무래도 그 지수가 조정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그 넓은 게 중소형주가 될 테니까요. 아무래도 그 가격 탄력성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 특히 개별 종목 성격의 어떤 또 순환매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거래소 시장 같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전부 또 반도체주고 또 조정 신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지수가 그 좀 강하게 반등한다든지 뭐 이러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스피 지금 차트 보고 계시는데
아까 그 삼성전자가 역 헤드앤숄더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도 지금 딱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500선을 뭐 강하게 돌파한다면 뭐 4월장이나 5월장도 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지만 2,500에서 계속 걸리게 되면 이게 벌써 유관으로 봤을 때도 이제 4번째 실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매물대도 쌓여 있고 심리적으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는 뭐 기간 조정 내지 약간의 좀 가격 조정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쪽이 반등이 와도 조금 더 우리가 은신을 할 수가 있다. 네. 네, 또 그런 말씀으로 좀 들어보겠고 또 다음 주 전략을 이제 김명수 PB께도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급격한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사실 지금 테마가 조금 바뀌는 시장에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오고 있잖아요. 뭐 2차 전지에서 이제는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 하는 뭐 평가도 좀 주시고 있고 뭐 이런 좀 주도주의 손바뀜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다음 주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의견 좀 듣겠습니다. 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뭐 3월에 FOMC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용 보고서도 이제 미국에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좀 큰 이슈가 몇 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말 지나가서 다음 주까지 뭐 큰 뉴스가 나올 거는 뭐 고용 뉴스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4월에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그쪽에서 관련된 업종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 2차전지 쪽에서 좀 많이 주가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다음 테마를 좀 찾는 장세가 아닐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쪽으로도 좀 매수세가 조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이후에 반도체 지수라든지 살펴보시면서 아직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말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도 투자 잘 이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시장에서도 기회는 늘 있기 때문에 또 최충성 파트너께도 그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전략을 좀 듣고 갈까요? 짧게 한번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순환이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3월 달에 이제 이슈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이슈라는 건 고용 지표라든지 고용 보고서라든지 뭐 CPI, PPI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3월 달에는 뭐 애플페이라든지 유로판 IRA, 뭐 현대차 관련해서 뭐 지분 투자 관련된 이슈도 있고 임상시험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이벤트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정들이 좀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수급이 오히려 좀 쏠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만 맞춰서 그 한 일주일 전이든 네. 2, 3일 전이든 좀 선취하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지금 시장은 좀 충분히 안정적으로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략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정환 DB투자자문 대표, 최충성 와우넷 파트너,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